이제 정유재란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이 부분들을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 진 씨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정유재란 당시 이제 이순신 장군, 대한민국 이제 이순신 장군이 영웅시화돼 있고 중국에서는 진인 장군이 영웅시화돼 있는 그런 게 현실인데요. 왜냐면 같은 중국 진인 장군은 중국 분이고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향은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나 왜 한국말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나 내지는 중국말로 하는 게 또 어울린 건가 그것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중의 우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이게 한국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상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정유재라는 당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이죠. 그 이순신 장군은 왜 끝까지 가서 일본군들을 무찔렀고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갔을까? 그리고 진인 장군은 뭐 테러를 열어줄 거다.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열어주려고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인 장군은 왜 또 거기 가지고 도망가는데 그걸 싸움질해 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애를 썼나? 다른 관점을 갖다 제가 설명을 등자진 장진도 마찬가지고요. 등자진 장군까지 70이 넘은 노인 장군이죠. 노인 장군. 그 당시에 70이 넘었다. 대단한 그런 나이에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 같은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등자진 장군인데 어 임- 일본은 섬국가였고요. 섬국가잖아요. 그러고 대륙에 대한 굉장히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으로만 왔을까요? 부산으로만 왔을까요? 부산이 제일 가깝기도 했기 때문에 부산에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넘어가겠다는 게 가장 그 핵심이었지만 그쪽으로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광동성 중국의 남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명나라였고 명나라는 북경이 수도였죠. 굉장히 먼 거리, 엄청난 먼 거리가 광동성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배를 들이두면 정치적 힘이 닿지 않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모지 같은 지역이 광동성이죠. 그러니까 왜구들은 있잖아요. 조총이라든지 선제물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무기가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동성 같은 데 가가지고 약탈도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있으면 여성도 잡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행위들이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그 당시에 젊은 진린 장군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갖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어요. 밀란 뭐 명나라의 반기를 드는 그런 뭐 왜군들도 오고 막 그 어떻게 보면 그쪽에 뭐 다른 민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국 쪽이라든지 뭐 다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쪽이 또 다른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약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진인 장군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지략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유지의 장군으로서 힘을 키워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진인 장군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였죠. 근데 핵심은 왜군이에요. 왜군이 어떻게 했냐? 왜군의 그 당시에 왜군이 와서 사람들의 밀란을 저기 뭐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약탈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오려는데 그 왜군의 수장이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진인 장군의 부인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장군인데 부인이 이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이 자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인계를 쓴 거예요. 미인계를 쓰고
그리고 그 왜군의 수장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목을 베서 죽이죠. 그 수장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는데 이거 죽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진인 장군의 부인이 내가 진인 장군의 부인인데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더럽혀졌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시작이고 진인 장군이 모여 있었고 등자진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왜군으로부터 그 당시에 동서쪽 개념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참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등자진 장군이 70모 노인네가 이제 가서 진인 장군한테 나도 참전하게 해주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자진 장군이 참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자식이 왜군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인데 이 팩트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도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왜군이 물러가면 다시 쳐들어온다. 이거 뭐 당연히 첫 번째 팩트일 수 있겠으나 뭐 두 번째 팩트 정도로 얘기하면 아들이 아산에서 왜군한테 죽잖아요. 아드님이. 진짜 뭐 난중 일기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지만 뭐 피를 토하는 심정 내지는 진짜 엄청 힘든 그런 심정 자체를 갖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난중 일기에서도. 그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건 진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은 이 왜군하고 있잖아요. 진짜 왜군 그 당시 왜군을 보면 내가 보기엔 눈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왔을 거예요. 불이.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예?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더 선진물매를 갖고 있는 일본 내지는 숫자도 더 많은 일본한테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강한 팀은 일본 쪽인데. 그래서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화가 난다. 예. 그 심정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다. 죽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진인 장군은 관제묘에 이순신 장군을 모십니다. 관제묘는 지는 관우의 상을 모시는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 전쟁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을 모시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이순신 장군을 30일간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산에다 이순신 장군의 실질적인 갖다 드리죠. 예,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갖다 드리는 게 또 진인 장군이고요. 굉장히 이순신 장군에 가신 거에 슬퍼해 하셨죠.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군에 그만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진인 장군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은 또 진인 장군이 또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팩트입니다. 팩트. 정유재란의 이순신 장군보다는 진인 장군이 더 위에 분들은 맞는 거예요. 팩트가. 예. 그런 걸 좀 대한민국 분들도 아시면서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분들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는 왜 와 있냐? 여기 왜 와 있냐? 한국에 왜 와 있고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계속 유튜브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